새벽 고독이 무겁게 느껴질 때 철학자들의 지혜가 당신의 든든한 친구가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오늘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한 그 느낌 말입니다. 출근할 회사도 없습니다. 챙겨야 할 아이들도 이미 다 커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리모컨만 들여다보고 아내는 부엌을 왔다 갔다 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오늘은 뭐 하고 지낼까? 이 질문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예전에는 하루가 모자랄 만큼 바빴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아침밥을 차리고 출근 준비를 하고 회사에서 하루를 보내고 저녁에는 자녀 숙제를 봐주고 그렇게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시간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더 힘듭니다.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볼까 하다가도 망설여집니다. 매일 전화하면 부담스러워할까 봐서입니다. TV를 켜도 재미가 없고 책을 읽어도 집중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루가 갑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로 말입니다. 65세 박철수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정년 퇴직 후 처음 몇 달은 좋았다고 합니다. 그동안 못 쉬었던 것을 실컷 쉬는 기분이었다고요. 매일 아침 늦잠을 자고 낮에는 산책을 하고 저녁에는 드라마를 봤습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나자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이게 뭐지?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었습니다. 예전 직장 동료들은 바쁘다며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가족들은 각자 할 일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는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건가? 이런 공허함은 박 선생님만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명절날 자식들이 집에 왔다가 밥만 먹고 바로 떠날 때 여러분도 느끼셨을 겁니다. 가슴 한편이 허전해지는 그 느낌 말입니다. 자녀가 말합니다. 엄마, 아빠, 우리 먼저 갈게요. 애들 학원 시간 맞춰야 해서요. 그렇게 서둘러 나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보고 싶어 하던 아이들인데 이제는 우리가 짐이 된 건 아닐까? 동창회에 나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반갑게 만나던 친구들인데 요즘은 모임 자체가 부담스럽습니다. 누구는 손주가 몇 명이고 누구는 자식이 어느 대기업에 다니고 누구는 아파트를 몇 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들. 들으면 들을수록 내 인생이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친구들 모임에 나가면 서로 자랑만 하는 것 같아서 불편해요. 예전에는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좀 허무하더라고요. 병원 대기실에서 차례를 기다릴 때도 그렇습니다. 젊었을 때는 병원이라고는 가본 적도 없었는데 이제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병원을 다닙니다. 관절이 시큰거리고 혈압약을 먹어야 하고 당뇨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대기실에서 자신보다 나이 든 어르신들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나도 저렇게 되는 건가?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건강검진 결과를 기다리는 며칠은 더 불안합니다. 혹시 큰 병이 발견되는 건 아닐까? 친구 중에 갑자기 암 진단을 받은 사람도 있고 지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부고 소식도 들립니다. 죽음이 이제 먼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실감하는 순간들입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렇게 사랑했는데 이제는 하루 종일 집에서 마주보고 있으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없이 TV만 보고 아내는 쓸데없는 잔소리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을 하자니 싸울 것 같고 안 하자니 서먹합니다. 어느 부부는 이런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당신, 오늘은 뭐 할 거예요? 글쎄, 특별히 할 일은 없는데. 그럼 나가서 좀 있다 와요.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요. 서로가 서로에게 짐이 되는 것 같은 느낌. 여러분도 아시죠? 경제적인 불안감도 큽니다. 연금만으로는 생활하기 빠듯합니다. 노후 자금이 부족할까봐 잠이 안 올 때도 있습니다. 자식이 갑자기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됩니다. 주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이 모든 것들이 합쳐지면서 우리는 묻게 됩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이제 내 인생은 끝난 건가? 바로 이 질문 앞에서 2500년 전 한 철학자가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소크라테스. 그는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철학자였습니다. 평생을 가난하게 살았고 권력도 재산도 없었습니다. 돌로 조각상을 깎는 평범한 석공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철학자 중 한 명으로 기억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평생 동안 던진 단 하나의 질문 때문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 이 짧은 문장이 소크라테스 철학의 핵심입니다. 그는 델포이 신전에 새겨진 이 문구를 보고 평생을 이 질문과 함께 살았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알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소크라테스는 매일 아테네 시장 광장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당신은 정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용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당신은 진정 행복합니까? 사람들은 처음에는 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가 계속 질문하자 자신이 사실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언뜻 들으면 강하게 느껴지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소중한 가르침입니다. 그저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의미를 찾고 진정한 나를 발견하며 가치 있는 시간을 만들어가라는 뜻입니다. 70세가 되었을 때 소크라테스는 재판을 받았습니다. 젊은이들을 타락시키고 신을 모독했다는 죄목이었습니다. 사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제자들이 탈옥을 권했습니다. 선생님, 도망가세요.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거절했습니다. 나는 평생 정의로운 삶을 살라고 가르쳤소. 이제 와서 법을 어기며 도망갈 수는 없소. 그는 독배를 마시며 죽음을 맞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소크라테스와 함께 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50대, 60대, 70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 자신을 알라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은퇴 후의 공허함을 어떻게 채울 수 있는지, 그리고 남은 인생을 어떻게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은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진짜 여러분을 위한 시간이 시작되는 순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은 쓸모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단지 새로운 역할을, 새로운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에 있을 뿐입니다. 50대 이전에는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회사를 위해 달려왔습니다. 이제는 오롯이 나를 위해 살 때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그 여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한 너 자신을 알라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히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성격인지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 이상하게 들리시죠?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니, 그게 무슨 뜻일까요? 당시 아테네에는 자신이 모든 것을 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정치가들, 시인들, 장인들. 그들은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라고 자랑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그것을 압니까? 왜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가능성은 없습니까? 질문을 거듭하자 그들은 자신이 사실은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저 남들이 하는 말을 따라했을 뿐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아는 데서 시작된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너 자신을 알라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와야 한다. 좋은 직장을 다녀야 한다. 결혼을 해야 한다. 자녀를 잘 키워야 한다. 하지만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아왔나? 진정한 나는 누구인가?
50대 이후 우리는 비로소 이 질문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런 성찰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이제 실제 이야기들을 들어보겠습니다. 62세 김영철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30년간 한 회사에서 부장으로 일했습니다. 회사에서 그는 김 부장님이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회사에 갈 준비를 하고 저녁에는 직장 동료들과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김 부장님, 이번 프로젝트는 어떻게 진행할까요? 김 부장님, 식사하러 가시죠. 김 부장님, 의견을 좀 여쭤봐도 될까요? 그는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갈 곳이 없었습니다. 전화도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를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울을 보며 물었습니다. 나는 이제 누구인가? 김 부장님이 아닌 그는 도대체 누구일까? 부장이라는 직함을 빼면 김영철이라는 사람은 누구일까? 이 질문 앞에서 그는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매일 TV만 보고 소파에 누워 시간을 보냈습니다. 부인이 말했습니다. 당신, 밖에 좀 나가요.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요.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김 부장님으로만 살았을 뿐, 진짜 나가 누구인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바로 이것을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가 부여한 역할 속에서 살아갑니다. 부장, 과장, 엄마, 아빠. 하지만 그 역할이 사라지면 진짜 나는 누구일까요? 김 선생님은 자신에게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무엇을 할 때 즐거운가? 나는 무엇에 가치를 두는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처음에는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50년 넘게 남의 기대에 맞춰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천천히 하나씩 답을 찾아갔습니다. 어릴 적 그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말했습니다. 그림으로는 밥 벌어먹고 살 수 없어. 그래서 그림을 포기했습니다. 이제 그는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서툴렀습니다. 50년 만에 붓을 잡으니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리는 동안만큼은 행복했습니다. 아, 이것이 진짜 나구나. 김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이제야 나를 찾은 것 같아요. 김 부장이 아닌 그림 그리는 김영철로 말이죠. 54세 박미영 여사님의 이야기입니다. 평생을 두 자녀 뒷바라지에 헌신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아침밥을 차리고 학교와 학원 스케줄에 맞춰 움직이는 것이 그의 하루였습니다. 엄마, 도시락 챙겨줘. 엄마, 수학 문제 좀 봐줘. 엄마, 친구 집에 갔다 올게. 그는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모두 성장하여 결혼하고 독립하자 박 여사님의 집은 텅 비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도 커다란 빈자리가 생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습관적으로 도시락을 싸려다가 멈췄습니다. 이제 도시락을 쌀 아이가 없었습니다. 저녁을 차리려다가 멈췄습니다. 혼자 먹을 밥을 차리자니 의욕이 나지 않았습니다. 자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지금 좀 바빠. 나중에 전화할게. 뚜뚜뚜 전화가 끊겼습니다. 박 여사님은 소파에 앉아 울었습니다. 나는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나? 평생을 자녀를 위해 살았습니다. 자녀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녀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것도 좋지만 진짜 나를 위해서도 살아야 한다. 박 여사님은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자녀 양육이 아닌 나만의 꿈은 무엇인가 생각해보니 젊은 시절 뜨개질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키우느라 잊고 살았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했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척척 잘 만드는데 자신은 실수만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조금씩 연습했습니다.
유튜브를 보며 배우고 책을 사서 공부했습니다. 1년이 지나자 실력이 늘었습니다. 문화센터에서 강사를 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박 여사님은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싶었죠. 하지만 해보니까 나도 할 수 있더라고요. 자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한다는 게 이렇게 뿌듯한 줄 몰랐어요. 67세 이정호 선생님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은퇴 후 부부는 하루 종일 집에서 마주 보게 되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렇게 사랑했는데 이제는 함께 있는 것이 답답했습니다. 남편은 TV만 봤습니다. 아내는 부엌에서 설거지만 했습니다. 대화가 없었습니다. 밥 먹어. 그게 전부였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우리 이렇게만 살다가 갈 건가요? 남편은 놀랐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제 와서 무슨 말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진지했습니다. 당신은 나를 아나요? 나는 당신을 모르겠어요. 그제야 남편도 깨달았습니다. 자신도 아내를 모른다는 것을 말입니다. 50년을 함께 살았지만 서로를 정말로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저 남편과 아내라는 역할만 했을 뿐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그리고 상대방도 알라. 이정호 부부는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뭘 좋아해요? 당신은 뭘 하고 싶어요? 당신의 꿈은 뭐예요?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50년 만에 하는 대화였으니까요. 하지만 조금씩 서로를 알아갔습니다. 남편은 등산을 좋아했습니다. 아내는 박물관을 좋아했습니다. 그동안 서로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제 함께 등산도 가고 박물관도 갑니다. 이정호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았지만 이제야 아내를 제대로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나 자신도요. 71세 최순자 여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 가까운 친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건강했던 친구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자 최 여사님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죽는구나. 당연한 사실이지만 이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건강 상태부터 확인했습니다. 혹시 어디 아픈 데는 없나? 혹시 큰 병에 걸린 건 아닌가? 작은 통증에도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병원에 자주 갔습니다.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별 이상이 없다고 했지만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자녀가 물었습니다. 엄마, 왜 자꾸 병원에 가세요? 건강하시잖아요. 최 여사님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크라테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70세의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은 두 가지 중 하나일 것이다.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깊은 잠이거나 새로운 세계로의 여행이거나 어느 쪽이든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그는 독배를 마시며 죽음을 맞았습니다. 당당하게, 평온하게 말입니다. 최 여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라는 것을 말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며 매일을 불안 속에서 보내는 것보다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채워가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최 여사님은 삶의 방식을 바꿨습니다. 병원 검사는 정기적으로만 받기로 했습니다. 대신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나씩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텃밭을 가꿨습니다. 손주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평생 배우고 싶었던 서예를 배웠습니다. 최 여사님은 말했습니다. 죽음은 피할 수 없어요. 하지만 죽음을 두려워하며 사는 것과 의미 있게 사는 것은 다르더라고요. 이제는 매일이 소중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혼자 방에 앉아서 명상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매일 시장 광장에 나가서 사람들과 대화했습니다. 끊임없이 질문하고 듣고 대답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진정한 지혜는 대화를 통해 얻어진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을 정신적 산파라고 불렀습니다. 산파가 아이를 낳는 것을 돕듯이 그는 사람들이 스스로 답을 찾도록 도왔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정말 옳습니까? 다른 가능성은 없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통해 사람들은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50대 이후의 삶에서 우리는 고립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자식들은 바쁘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줄어듭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가르쳐 줍니다. 대화야말로 고립감을 극복하고 삶의 활력을 되찾는 방법이라고 말입니다. 이는 다른 사람과의 대화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대화도 포함됩니다. 나는 왜 이런 감정을 느끼는가?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진솔한 답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정답을 찾아 헤맸다면 이제는 올바른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이 있는 곳에 삶의 의미가 피어납니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는 단순히 자기 성격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나를 발견하는 여정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는 매일 자신에게 질문하며 의미를 찾아가는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죽음 앞에서 당당했던 소크라테스의 모습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소크라테스와 함께 긴 여행을 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는 짧은 문장으로 시작해서 50대 이후 우리가 겪는 정체성 혼란, 삶의 목적 상실, 죽음에 대한 불안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고민이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김영철 선생님은 김 부장이 아닌 진짜 자신을 찾았습니다. 박미영 여사님은 자녀가 아닌 자신을 위한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정호 부부는 50년 만에 서로를 다시 알아갔습니다. 최순자 여사님은 죽음의 두려움 대신 삶의 의미를 선택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성찰. 자신에게 질문하고 진솔한 답을 찾아가는 용기. 그것이 바로 소크라테스가 평생 가르쳤던 지혜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3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50대 이후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사회가 요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직장인, 부모, 배우자.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오롯이 나를 위해 살 때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이 질문들이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둘째, 성찰하는 삶이 가치 있는 삶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오늘 나는 누구에게 작은 기쁨을 줄 수 있을까? 오늘 나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거창한 변화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친구에게 전화를 거는 것,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한 권 빌리는 것, 공원에 나가 꽃 한 송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 이 모든 작은 행동들이 성찰의 과정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하지만 이것은 여러분을 비난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격려하는 말입니다. 매일 조금씩 자신을 돌아보며 살아가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삶입니다. 셋째,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두려워하며 매일을 불안 속에서 보낼 것인가? 아니면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채워갈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소크라테스는 70세의 죽음을 맞았지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매일 성찰하고 진리를 탐구하고
사람들과 대화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텃밭을 가꾸는 것, 손주와 시간을 보내는 것,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 이웃과 나누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가치 있는 삶을 만듭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 겸손한 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용기를 주는 말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완벽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질문하면 됩니다. 탐구하면 됩니다. 조금씩 배워가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충분히 잘해오셨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일했습니다. 사회를 위해 기여했습니다. 이제는 스스로를 위해 시간을 쓸 자격이 있습니다. 자식들과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고 해서 자책하지 마십시오. 아이들은 성장했습니다. 각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친구들과 자주 만나지 못한다고 해서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양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진심으로 대화할 수 있는 친구 한 명이면 충분합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나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건강한 몸이 아니라 건강한 마음입니다. 소크라테스도 말했습니다. 완벽한 삶이란 없다. 다만 끊임없이 탐구하고 성찰하는 그 과정만이 있을 뿐이다. 여러분은 지금 그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훌륭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여러분의 삶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50대 이전에는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을 위해 사십시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친구에게 전화 한 통, 오늘 공원 산책 한 번, 오늘 책 한 권. 그것이 바로 너 자신을 알라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평생을 거리에서 사람들과 대화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지혜를 찾아갔습니다. 여러분도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주는 콘텐츠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서로의 이야기가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미 성찰하고 계십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질문하고 있습니다. 탐구하고 있습니다. 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치 있는 삶입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50대 이후 삶이 더욱 빛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